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항상 보면 패션과 달력 속 절기는 한 계절씩 앞서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야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된 것 같은데 어느덧 입추에 가을옷도 조금씩 진열돼 있더군요. 한 해 농사를 마무리 짓는 계절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2019년도는 어떻게 마무리돼 가는지 이른 감이 조금 있지만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8월 8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성북구의 한 고등학생들이 소녀상을 전시한 해외 도시들을 응원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직 구청장들도 참여했습니다. 박정희 기념공원이라는 논란을 빚은 동화동 공영주차장에 조성될 중구교육혁신센터의 밑그림이 나왔습니다. 광복절을 일주일 앞두고 지역 곳곳에서 광복절 행사가 한창입니다. 서대문 형무소와 독립문 일대에는 무궁화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최근 마장동 일대에 꽃매미 민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유해생물로 방제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최근 일본이 한 전시회에서 평화의 소녀상을 철거한 이후 국내외에서 항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성북구의 고등학생들이 소녀상을 전시한 해외 도시들을 응원하는 캠페인을 벌여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현재 구청장들도 릴레이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승준 기자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글렌데일시를 시작으로 전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간 평화의 소녀상. 하지만 일본의 방해 공작 또한 만만치 않았습니다. 법원 소송까지 가면서 글렌데일시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더니 최근엔 일본 나고야에서 열린 한 전시회에서 소녀상 전시가 중단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이처럼 계속되는 일본의 압박에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나섰습니다. 성북구 개성고등학교 학생들이 소녀상을 세운 세계 도시들을 SNS로 응원하는 캠페인을 시작한 겁니다. 해외 도시가 이렇게 우리 역사를 지켜주려고 노력을 하는 것을 보면서 그에 대해 감사함을 표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취지로 이 챌린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캠페인에 현직 구청장들이 참여해 더욱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처음으로 지목한 주자가 바로 이승노 성북구청장이었던 것. 이후 캠페인에 참여한 구청장이 또 다른 구청장을 지목하다 보니 어느새 성동과 강진, 서대문 그리고 마포와 종로 등 많은 구청장들이 동참한 상태입니다. 평화의 소녀상 건립을 통해서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의 명예와 인권 회복, 협조해 주신 각국의 도시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자체 구청장들까지 함께하면서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는 소녀상 건립 해외 도시 응원 챌린지. 학생들은 일본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을 때까지 캠페인을 계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저희는 이 챌린지를 통해 일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외에 계신 여러 소녀상을 지지해 주시는 분들도 힘과 용기를 얻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의 진정한 사과 반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승준입니다. 이처럼 일본의 경제 침략을 규탄하는 시민운동이 점차 확산하면서 이제는 각 자치구도 팔을 걷는 모양새입니다. 구로구에서 일본의 최근 행태를 규탄하는 결의대회가 열렸습니다. 엄정규 기자입니다. 평화의 소녀상이 자리한 구로역 광장이 일본의 경제 도발을 규탄하는 주민들로 가득 찼습니다. 결의문을 낭독하기 위해 단상에 선 지역 정치인과 주민 대표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담겼습니다. 일본이 일방적이고 부당한 경제 보복 조치를 단행한 것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조속한 철회를 촉구한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힘으로 누르면 되는 100년 전의 약소국이 아니다. 우리는 일본이 먼저 걸어온 경제 전쟁을 피하지 않을 것이며 정면으로 맞서 결연히 싸워 이길 것이다. 폭염 속에서도 힘찬 구호로 힘을 보탠 참석자들은 일본의 행위를 비난하면서도 이번 사태가 조속히 마무리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일본 제품 불매운동을 넘어서 일본의 당당히 일본 범죄를 사죄를 요구하는 주민의 힘이 이제는 모여야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해야 될 거죠. 예, 우리가 해야 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말도 안 되는 그런 행위들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떻게 되든 간에 서로가 좀 상생하는 길을 좀 모색했으면 하는 그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바람입니다.
구로구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 철회까지 특별대책본부를 운영키로 했습니다. 그동안 불매운동이 민간이 주도했다면 이제는 민관이 힘을 모아 적극 대응하겠다는 것. 아울러 이번 조치로 인한 지역 내 기업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원 방안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적인 타격은 없지만은 2차 피해는 상당히 우려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구로에 있는 기업들이 IT 기업들이고 협력 기업들인데 구로구에 있는 기업들의 피해가 온다면은 우리가 자금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판로 개척이라든지 이런데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 도와줄 예정입니다. 일본의 경제 도발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자체 차원의 대응 수위 역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엄중구입니다. 서대문구청 공무원들은 경제 침략 조치가 철회될 때까지 일본제 사무용품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이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상자를 가득 채운 일본제 사무용품들. 타임캡슐 안에 넣어져 봉인되자 여기저기 박수가 터져나옵니다. 서대문구 공무원들이 일본 제품 불매운동에 나섰습니다. 각 부서에서 사용하던 일본제 사무용품을 한데 모아 봉인한 것.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가 철회될 때까지 열지 않고 보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대체가 가능한데도 일본 제품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걸 보고 많이 놀랐습니다. 공무원이 뭐 특별하게 할 일이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이런 작은 일이지만은 저희들이 먼저 솔선수범하고 하면은 국민들도 더 따라하지 않을까 해서 아주 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날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민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불매운동을 지지하는 동시에 동참의 뜻을 밝히기 위해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산 제품 사지 않고 일본산 제품 먹지 아니하고 일본에 가지 않겠다. 이러한 것을 우리 민간에서 하고 있는 이 운동을 철저하게 우리가 가장 시민과 가까이 있는 지방정부에서 함께 지원하고 동참하고 지지합시다. 한편 지난달 30일 서대문구를 포함한 52개 지자체가 일본 수출 규제에 공동 대응하겠다고 뜻을 밝힌 가운데 현재 참여 지자체가 늘어나 140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지자체는 일본산 제품에 대한 거래를 전면 중단하고 일본과의 자매 결연이나 공무상 방문도 제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혜진입니다. 최근 성동구 마장동 일대에서 꽃매미가 출현한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혐오감도 일으키기 때문에 방제 작업을 해달라는 주민들의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조성엽 기자. 네, 저는 지금 성동구 마장동에 나와 있습니다. 네, 마장동 일대에 꽃매미가 출현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지난달 말까지 제가 있는 이곳 마장동 일대에 꽃매미가 출현한다는 제보가 여럿 있었는데요. 현재는 비가 온 뒤라서인지 꽃매미의 모습은 찾을 수 없습니다. 예. 다만 관련 사진에서도 나타나듯 주민들의 말에 따르면 나무에 수십 마리씩 붙어 있기도 했고 벌떼처럼 몰려다니기도 했다고 합니다. 주민들 대부분은 정확한 명칭을 모른 채 빨간 곤충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 아마 꽃매미의 불그스름한 몸체를 보고 그렇게 판단했을 것 같습니다. 꽃매미는 거리뿐만 아니라 가게와 집에도 드나들면서 주민들의 불편을 야기했는데요. 비가 내리고 나면 길바닥에 어지럽게 사체도 발견됐다고 합니다. 예. 자, 이 꽃매미가 일반 매미 종류와 좀 다른 걸로 아는데 어떻게 다른 겁니까? 네, 우선 크기로 봤을 때는 일반 매미보다 조금 작은 편이고요. 예. 성충이 되면 붉은색을 띱니다. 서울에선 지난 2006년경 처음 발견됐는데 주로 포도나무와 가죽나무 등에서 주로 서식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나무가 가짜 죽나무라고 해서 가죽나무인데요. 예. 육안으로는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이 안에 꽃매미가 살고 있을 거라는 추정은 가능합니다. 예. 꽃매미는 일반 매미와 다르게 생겨서 아무래도 좀 혐오감이 들 수 있고요. 또 무엇보다 꽃매미는 성충과 약충이 수액을 빨아먹어 나무의 정상적인 생장을 크게 방해하는 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 분비물과 가외 부위에
수액 누출로 인해 그름병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꽃매미는 지난 2012년 12월 생태계 교란 생물로 지정됐는데요. 그런 만큼 더욱 방제가 필요한 매미입니다. 예, 지금 조 기자가 얘기해 준 것처럼 이 방제 작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성동구 차원의 계획은 있습니까? 네, 성동구 측은 지난주와 이번 주 중 병해충 방제 작업을 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네. 그 소식이 있자 조금 연기됐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번 주나 늦어도 다음 주 중에는 방제 작업을 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육안으로는 매미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예. 다만 꽃매미의 활동 시기가 7월 중순부터 11월까지이기 때문에 재출현할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확실하고 지속적인 방제 작업이 요구됩니다. 더불어 차원에는 미리 5월 초부터 나무 주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는 조언했습니다. 지금까지 성동구 마장동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조성엽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 산림지를 중심으로 증가하는 꽃매미가 일반 주택가에도 피해를 주는 모습입니다. 이 천적이 없는 만큼 방제 작업도 중요해 보입니다. 성동구 마장동 연결해봤습니다. 광복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기도 한 올해는 그 의미가 더 뜻깊습니다. 광복절을 맞아 서대문구 일대에서는 다양한 행사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이혜진 기자입니다. 광복절인 15일까지 서대문 형무소와 독립문 일대에서 무궁화 축제가 열립니다.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무궁화 100주가 전시됩니다. 13일부터 3일간은 무궁화 해설 투어도 마련됩니다. 서대문 독립공원 일대를 걸으며 무궁화의 역사와 품종에 대해 설명들을 수 있습니다. 또 같은 기간 동안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됩니다. 무궁화 무늬를 본딴 부채와 머그컵 만들기 체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획 전시도 마련됐습니다. 독립운동가의 작품 속에 그려진 무궁화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특별전과 함께 독립문에선 유관순과 안창호 등 독립운동가 13인의 발자취를 따라 걸을 수 있는 무궁화길이 조성됩니다. 14일부터 이틀간은 서대문구가 해마다 열고 있는 서대문 민주독립축제가 찾아옵니다. 개막식은 14일 저녁 7시 30분에 열리며 독립운동가의 풋프린팅과 축하 공연이 진행됩니다. 광복절 당일엔 1919년 당시의 모습을 떠올려보는 역사 콘서트가 열립니다. 한편 축제가 열리는 14일과 15일엔 서대문 영무소 역사관이 밤 9시까지 무료 개방됩니다. 독립군을 구출해보는 미션 게임과 옥사 체험 등 시민들이 직접 축제에 참여해 볼 수 있는 다양한 행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이희지입니다. 박정희 기념공원이라는 의혹을 받았던 동화동 공영 주차장에 주차장과 함께 중구교육혁신센터가 함께 들어섭니다. 내년 3월 개관 목표로 현재 공사가 한창인데 주민 의견이 모아지면서 공간 배치와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지혁배 기자입니다. 지하 2층 골조 공사가 한창입니다. 건립 초부터 박정희 기념공원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비판을 받다가 지난해 구청장이 바뀌면서 용도가 변경된 동화동 공영주차장 부지입니다. 지하엔 공영주차장이, 지상에 교육혁신센터와 녹지공간이 조성됩니다. 현재 50% 넘는 공사 진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동화동 교육혁신센터의 추진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었는데 최근 주민 토론 끝에 공간별 배치계의 기본 가닥이 잡혔습니다. 지난달 교육혁신센터에 들어설 입주 기간과 시설 배치에 대한 주민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된 주민 설명회에서 보다 구체화된 겁니다. 여기 색깔 있는 공간이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하얀색 학생과 교사, 학부모와 주민 100여 명은 교육혁신센터로 사용될 지상 1층에서 3층에 중구 진학상담센터와 청소년 상담센터, 스터디 카페와 센터 사무 공간을 배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주민들은 공사 설계와 공간 이름 선정, 센터 운영 과정도 공간 기획단을 통해 참여합니다.
기본적인 용도를 지금 정한 상태이고요. 그 용도를 확정하는 단계가 8월 말부터 9월 초까지 두 번의 공간 워크숍을 통해서 주민들과 함께 결정할 것이고요. 또 9월 이후에는 인테리어 설계를 마치고 나서 10월부터는 주민들과 함께 이 운영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내년 3월 선보이는 교육혁신센터는 주민 참여를 통해 중구 교육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한다는 목표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지역부입니다. 민선 7기 마포구가 구정 운영의 철학과 비전을 담아 대규모 조직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관광 일자리국과 마포 하우징팀, 1번가 팀 신설 등이 특징입니다. 천서영 기자입니다. 마포구가 8월 1일부로 행정기구 개편안과 인사혁신안을 본격 가동합니다. 이번 개편안의 가장 큰 특징은 40년 만에 국이 신설됐다는 것. 관광과 문화, 일자리와 지역 경제를 아우르는 관광 일자리국입니다. 홍대를 중심으로 한 관광산업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집중하겠다는 구청장의 의지가 녹아 있습니다. 2개 과와 7개 팀 신설도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안전도시 구현을 위해 컨트롤타워 기능을 할 안전도시과가 신설됐고 주민 소통 창구인 마포 1번가를 보강하기 위해 마포 1번가 팀을 그리고 위기 가구에 임시 거주 공간을 제공하는 마포 하우징 팀도 신설됐습니다. 주민 안전과 소통, 복지에 힘을 쏟겠다는 의도입니다. 이 밖에도 6급 서무요원제는 전면 폐지됐습니다. 그동안 팀장 보직을 받지 못한 6급 직원들이 서무요원으로 배치돼 부서의 예산과 행정관리를 맡아왔는데 이들의 행정 경험과 전문 지식이 잘 활용되지 못한다는 의견에 따라 폐지한 것입니다. 한편 구의회는 기존 의정 홍보팀에서 해왔던 홍보 업무를 분리해 홍보 기록팀을 신설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천선입니다. 대형 빌딩이 밀집한 종로구청 주변으로 조성된 집단 흡연구역 때문에 보행자들의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종로구가 7월부터 이 일대 금연구역을 추가로 지정했습니다. 조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종로구청 주변 거리입니다. 대형 빌딩이 밀집한 이곳에 집단 흡연구역이 조성되면서 보행자들은 간접 흡연 피해를 호소해왔습니다. 민원이 지속되자 종로구가 지난 7월 1일부터 이 일대 금연구역을 추가로 지정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단속이 시작되지 않아 점심시간이면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 여전히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 법이 시행됐다고 하는데 이전이랑 달라진 거를 잘 못 느끼겠고요. 사실 이제 담배 피시는 분들이 있는 데는 좀 돌아서 가게 되더라고요. 아니요, 몰랐어요. 아, 모르셨어요? 여기 맨날 다들 피고 계셔서 단속하면 안 피죠. 다른 데 가야죠. 신규로 지정된 금연구역은 구청을 둘러싼 내면의 보도와 도로, 뒷타워 방면의 종로 3길과 광화문역 인근 세종대로 일부 구간입니다. 종로구는 인근 대형 빌딩에 협조 요청을 하고 빌딩 입주자와 직원들에게 건물 내 자체 흡연실을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오는 9월 30일까지 계도 기간을 두고 본격적인 홍보 활동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시민들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단속원들도 계도 활동을 많이 했지만 금연구역이 아니라는 그 이유로 계도는 큰 효과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쾌적한 거리 환경을 위해서 이번에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종로구는 10월부터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한다는 방침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조아연입니다. 지난 2015년 대한민국을 공포에 몰아넣었던 메르스 사태 기억하시죠? 첫 감염자 격리에 실패하면서 200명에 가까운 환자가 발생했고 38명이 사망했습니다. 이후 감염 환자 격리의 중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는데 마포구가 보건소와는 별도로 선별 진료소를 짓기로 했습니다. 천서연 기자입니다. 마포구가 선별 진료소를 신축합니다. 에어 텐트 형태가 아닌 구조물이 있는 건물 형태입니다. 선별 진료소는 분리된 의료 전문 시설, 감염 환자가 보건소 내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선별 진료소 내에서 객담 검사와 엑스레이 검사 등을 진행하면서 격리되는 형태입니다. 선별 진료소를 설치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그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일반 환자와 감염병 환자의 그 동선을 분리해서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구는 보건소 정문 옆에 선별 진료소를 만들 계획입니다. 현재는 자전거 보관소로 쓰이는 장소로 이곳에 지상 1층,
연면적 100여 제곱미터 규모로 선별 진료소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내부는 진료실과 검체실, 엑스레이실과 이송 대기실 등 7개실을 만들고 환자 진료 동선에 따라 음압 공조 시설도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번 선별진료소 설치로 그 감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안정적이고 신속한 대응 체계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군은 이달 중 선별진료소 신축을 위한 설계 용역을 발주합니다. 이후 연말쯤 착공에 들어가 내년 초 진료소를 개소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선별진료소는 평소에는 결핵실로 이용되며 비상시에 호흡기 전염병 전용으로 활용됩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천선입니다. 어제 오전 8시경 구로구 항동 범박터널에서 오류 IC 방향으로 주행 중이던 화물차가 전신주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 사고로 전신주가 전도돼 인근 아파트 384세대가 정전됐고 화물차 등이 파손돼 소방서 추산 1,5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서대문구가 이달 26일까지 저층 주거지 노후주택을 대상으로 가꿈주택 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천연 충연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과 신촌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그리고 북가좌동 330의 6번지 일대가 대상입니다. 이곳에 자리 잡고 있는 20년 이상 된 저층 주택 소유주는 집수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꿈주택 대상자로 선정되면 단독주택과 다가구 주택의 경우 최대 1,200만 원, 다세대 주택과 연립주택은 최대 1,700만 원까지 공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 담장 철거나 쉼터 조성의 경우 최대 300만 원까지 공사비 전액이 지원됩니다. 서울시가 오늘 정릉동과 창신동, 연희동 등 8곳에 빈집 도시재생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거 취약계층에게 공급하거나 주민 소통 공간 등 이른바 착한 용도로 사용될 예정인데 늘어나는 빈집을 활용하는 방안도 물론 중요하지만 한때는 누군가 살았던 곳이 왜 비어가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겁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